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본 리뷰는 차량 디자인 그리고 기능 리뷰입니다. 시승기 주행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미니 차량을 처음 접해봅니다. 미니 하면 감성 그리고 탄력이 엄청난 운동 성능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성비가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차량을 제공해준 모터시티 미니 딜러십을 제가 방문하고 난 다음부터는 미니는 가성비를 보고 타는 차량은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토이로 비유한다면 이 미니는 아트 토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니가 좋다면 자기를 만족시켜 줄 만큼 기꺼이 이 차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리뷰는 미니 쿠퍼의 운동성과 컨트리맨의 실용성을 모두 다 갖춘 2020년형 페이스 리프트된 클럽맨 존 쿠퍼 웍스입니다. 이번에 2020년형으로 페이스리프트된 이 클럽맨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클럽맨은 존 쿠퍼 웍스 그리고 아이코닉 트림으로 해서 가장 상위 트림의 클럽맨입니다. 미니 쿠퍼의 운동성을 종종 이렇게 카트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좋게 말하면 엄청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자동차의 감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컨트리맨의 덩치가 거듭 커지면서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쿠퍼와 컨트리맨의 단점을 이 클럽맨이 많이 보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차량이 좀 외관형으로 쿠퍼에서 조금 늘어난 느낌이지만 쿠퍼의 운동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쿠퍼에서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실용성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니까요. 이 둘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정말 미니의 팬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꼭 미니를 사야 한다면 이 클럽맨을 제가 권해주고 싶네요. 지금 보시는 이 존 쿠퍼 웍스 클럽맨 모델은 302마력에 토크가 45.8이나 돼서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 모델이 189마력밖에 안 되는 거를 보면 정말 엄청난 근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아이신의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은 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날렵함을 스포티한 쉬프트로 완성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또 이따가 시승해서 꼭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이 클럽맨 존 쿠퍼 웍스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가 이전 모델보다 이 모델이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뒷모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구매 심리를 엄청 자극하게 디자인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하죠. 앞모습은 이 그릴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그 위에는 별로 다르게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릴 부분이 미니가 이제 제 취향을 알아본 것 같아요. 지난 모델은 그릴이 반쪽만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릴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고 엄청 돌출시켜 놨어요. 제가 이렇게 돌출된 그릴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직진성이 엄청 강조되고 현 세대의 그릴을 많이 강조하는 디자인 트렌드를 미니가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이번 모델부터는 LED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모델에서는 옵션으로만 LED를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은 다 후미등, 전조등 모두 LE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트 디자인은 지난 모델에서 옵션으로 들어갔던 LED보다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LED 구조물 천정 쪽에 이렇게 살을 만들어 놓은 부분 말고는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지난 모델은 굉장히 예뻤었거든요. 그래도 이 미니의 전조등은 항상 예뻐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예쁘다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콧잔등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디자인은 미니의 또 시그니처입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에어 구멍은 다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2020년형 클럽맨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이 클럽맨의 뒷모습이 정말 미니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웠었는데, 요번에 이 새로운 미니 쿠퍼 보면은 후미등을 영국 국기 모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클럽맨도 영국 국기가 절반이 잘려서 들어갔지만 영국 국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넣어놨는데 너무너무 감성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고요. 특히 뒷범퍼 디자인도 굉장히 세심하게 디자인을 잘했어요. 디자인 인자가 아주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바퀴 터뷸런스 빠지는 구멍도 아주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페이크입니다. 다른 건 다 열어줬는데 여기만 또 닫아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라인 자체가 너무 예쁘고 남녀 불문하고도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특히 스포일러 디자인도 두 가지 레이어로 또 넣어주는 바람에 전혀 나무랄 부분 없고요. 디자인 부분은 뒷모습에서 제가 뭐 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네. 이게 머플러 부분도 주변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동그랗게 빼가지고 스포티함에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그 미니 쿠퍼는 이렇게 중앙으로 두 개 빼줘가지고 그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클럽맨에서 두 개를 이렇게 스포티하게 이렇게 빼준 걸 보니까 이 방향으로 미니 쿠퍼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라이트 디자인은 정말 끝을 달리는 것 같아요. 이번 미니 후미든 디자인은 역대급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클럽맨의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이게 또 자동으로 열려요. 두 번 눌러줘야 되지만 이렇게 자동 열리는데, 닫는 건 수동으로 닫아야 됩니다. 양옆으로 문 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좀 불편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게 디자인상으로 감성이 장난이 아니라서 저는 전혀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간은 제가 외관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랑은 다르게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다고 해가지고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어갈 만하진 않는데, 작은 여행 가방 있지 않습니까? 보통 3열 중형 SUV에서도 3열까지 다 열고 나면은 작은 여행 가방이 안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작은 게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높이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렇지 미니 SUV들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라고 해서 그 미니가 아니라 미니 세그먼트 SUV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석도 40, 20, 60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스키 트립 갈 때, 그리고 골프 여행 갈 때도 굉장히 실용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쪽을 보도록 해요. 이 차가 높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이게 한번 접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센스 있네. 그리고 아우디 우리가 Q3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플로어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기믹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래에 굉장한 공간이 있네요. 상당합니다. 그냥 상당한 게 아니라 뭐 한 15cm 정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바닥을 제거하면은 높이도 아마 미니 세그먼트 SUV가 될 것 같아요. 공간적인 측면은 굉장히 클럽맨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V 충전 포트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적어놔서 저는 이거 충격 방지판인 줄 알았거든요. 빼보니까 또 충전 포트네요. 이렇게 어깨 쪽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접혀지거든요. 눕히면 뭐 상당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미니 SUV 그 세그먼트 공간하고 비교해도 전혀 부담감 없는 사이즈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공간적인 측면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높이가 조금 문제라서 그렇지. 자, 2020년형 페이스리프트 된 미니 클럽맨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좀 아트토이스러움이 가장 부각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대시보드 이 위쪽 부분은 굉장히 디자인이 정말 신사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티스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의 좀 구매욕을 자극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원가 절감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지금 존 쿠퍼 웍스의 아이코닉 트림이라서 상위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피아노 블랙 트림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중앙을 또 가르는 중앙 부분은 약간 크롬 같기도 하면서 무늬까지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또 영국스럽고,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은 가죽은 아니고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우레탄으로 넣어놨는데 질감도 굉장히 좋고, 이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유리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는 부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만 카돈 오디오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 카돈 스피커들이 미니스럽게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고요. 공조 벤트들도
디자인이 아주 좋아요. 크롬으로 프레임을 디자인을 해놨고 안에 다이얼들도 좀 너무 흔들거리네. 그런데 싼 느낌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발랄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다이얼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 블랙 플라스틱 트림이 이렇게 둘러가면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이 영역은 정말 우리가 정말 아티스틱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미디가 그렇듯이. 이 주변에 앰비언트 라이팅이 또 들어가 있는데 플라스틱하고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고급스러움이 또 완전히 묻어나고요. 근데 이 안쪽 부분은 디자인은 좀 원가 절감이 많이 했다는 걸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긴급 버튼이라든지 카메라 버튼 주변은 원가 절감에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스크린은 8.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해상도가 엄청납니다. 프리셋 버튼이나 이쪽 다이얼 부분도 굉장히 많은 원가 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트 토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코 밑이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센터 페시아 코 밑부분부터는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 대충한 기분이에요. 이 센터 페시아 위쪽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아래쪽은 대충 했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어요. 이 차가 뭐 트럭이라든지 오프로드 차량도 아닌데 90도 각도로 센터 페시아를 디자인한 부분은 또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은 주변 콘솔 디자인은 정말 엉망으로 해놨는데 그 안쪽에 다이얼들이라든지 버튼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거 뭐 슈퍼카 아니면 이거 뭐 로켓 발사 버튼처럼 다 돼 있어요. 시동 버튼도 빨갛게 해서 정말 이거 핵미사일 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 드라이빙 모드를 바꾼다든지 직관적인 버튼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납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피아노 블랙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위쪽에 보면은 비행 조정사들이 쓰는 버튼처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센스는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기어봉이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전자식 기어봉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지난 세대에 보면은 이 기계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 싸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나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아주 조촐해지고,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인체공학적이지 못한 센터 페시아 이 각도를, 그래도 지금 좀 불편해요. 지금 이 드라이빙 모드까지 바꾸려면 손이 굉장히 많이 꺾여야 되는데 원래 기어봉이었으면 훨씬 더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 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버버리처럼 체크 모양으로 돼 있어서 또 영국 느낌을 또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트렁크에서 봤던 것처럼 12V 포트는 아무것도 적어 놓지도 않아 가지고 이게 정말 12V인가 이런 게 느껴질, 뭐야 이거 10V도 아니잖아 이거. what? 12V 충전 포트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놔서 제가 욕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페이크입니다. 12V 충전 포트가 있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 부분은 정말 생뚱맞네요. 그 옆에는 USB 포트가 단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 이 기어봉 주변 트림은 좀 플라스틱을 싼 걸로 써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조그 다이얼이 있어요. 조그 다이얼이 아주 직관적으로 BMW랑 동일합니다. 디자인 부분은 원가 절감을 정말 뭐 천재가 한 것 같아요. 돈 이거 엄청나게 많이 세이브 했을 것 같아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암레스트를 보면은 암레스트가 조금 낮아요. 좌석을 굉장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많이 낮춰놨지만 그래도 낮은 거 보면 좀 높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좀 더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암레스트 기능을 많이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웃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암레스트가 두 레이어로 해서 열려요. 그래서 한 레이어를 열어보면은 여기 무선 충전 포트가 있거든요.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폰을 이렇게 탁 꽂아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딱 넣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갤럭시, 아이폰에 전부 다 커다란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끼워지지가 않아요. 이 차가 미니라고 해서 폰까지 미니까지 써야 하는 그런 강요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까지 열어보면은 버버리 체크 무늬로 된 깔개가 있고 USB-C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쉽게도 애플 카플레이만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됩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안 넣어놓는 걸 보고 똘추짓이라고 하는데 미니도 똘추짓을 해놨네요. 왜 그랬을까? 암레스트 부분에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갑도 장지갑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평하게 눕힐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트랜스미션이 많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아예 공간을 주지 않는 그런 차종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나쁘진 않은 것으로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석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는데, 좌석 디자인은 이 존 쿠퍼 웍스 좌석이 들어있는데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심심합니다. 엄청 심심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괜찮아요.
조절도 허벅지 조절까지 되는 그런 세심한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알칸테라로 이렇게 트림까지 줘가지고 굉장히 디자인 쪽에는 좌석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원가 절감을 너무 많이 한 느낌이 뭐 치워버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8.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해상도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지금 이 조그 다이얼로 조절해보면은 디자인도 굉장히 상큼하고 그리고 센스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미니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더더욱 구매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반응성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 내비게이션 쪽을 보면은 엄청난 해상도를 보여주면서도 터치 스크린이 반응성이 엄청납니다. 정말 스마트폰 같고요. 그리고 이 핀치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특히 그 존 쿠퍼 웍스 모델이라서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해서 출력과 토크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도 따로 있고요. 그 외에는 여기 지금 굉장히 싼티나는 버튼들로 레버들로 돼 있는데 BMW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 버튼들이 그냥 물리 버튼들이 아니라 또 터치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리셋이 6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손가락을 얹기만 하면은 지금 그 프리셋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눌리면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BMW의 이런 기술 감성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그냥 가죽 느낌의 피니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죽도 파티션을 굉장히 많이 둬가지고 이거 무슨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요 스티치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디 결점이 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코어 부분도 좀 원가 절감을 한 것 같이 보이긴 한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소나타 디자인을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해놨었는데 이 코어 디자인을 너무 잘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자꾸 2%씩 부족한 게 아마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못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니는 돈을 많이 들여갖고 디자인한 코어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센스 있게 미니 로고랑 잘 부합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요 지금 핸들 살들을 보면은 피아노 블랙 유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디자인이 좀 많이 싼티가 나는 것 같아요. 모든 버튼이 엄지로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돼 있고 그리고 레인 키핑 시스템도 돼 있고 파킹 어시스트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레인 키핑 시스템이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다 조절할 수 있게 버튼이 이쪽에 다 인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 살에는 영국 국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 놔놓고 영국 국기를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센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클러스터 디자인은 이게 미니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안 바꾸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 제정신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싸도 너무너무 싼티나는 클러스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 디자인을 유지하고 싶었으면 사이즈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비율 측면이라든지 좀 바꾸고 안을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꿔줬으면은 또 어땠을까? 아니 어땠을까가 아니라 좀 필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에 아주 작은 스크린이 있지만은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도록 강요를 받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도 저 안쪽에 보면은 레인 키핑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그란 클러스터 하나에 너무너무 많이 때려 박아 놔가지고 또 오히려 좀 어지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는 욕하고 싶진 않아요. 이 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식함 그리고 영국스러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2020년형 미니 클럽맨의 뒷좌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좌석은 생각보다 넓어요. 미니 쿠퍼랑 비교를 하면 좀 더 넓은 느낌이 들어요. 뒤에 트렁크까지 공간을 줬으니까 아마 이게 좀 궁극적인 미니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헤드룸이 많이 안 나옵니다. 존 쿠퍼 웍스부터는 이 파노라마 투패널 썬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좀 헤드룸을 더 못 주는 건 아닌가 싶지만은 헤드룸이 제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앉으면 헤어가 닿아요. 닿아서 좀 큰 사람은 좀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앉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문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생각이 되고요. 니룸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인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크기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뒷좌석 사람한테 시야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썬루프가 이게 쉐이드로만 돼 있어서 이거 열 차단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보면은 아까 암레스트 부분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도 너무 낮아요. 지금 무릎 아래에 있는데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 부분에 뭐 벤트를 만진다거나 하려면 굉장히 많이 숙여야 됩니다. 많이 숙여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것까지 뭐 뒷좌석 사람한테 편의 기능 주려고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있나 싶어요. 그런데 디자인도 앞 벤트 디자인만큼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세련되게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USB-C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접근이 바로 되는 USB 포트는 그냥 USB 포트인데 뒷좌석은 USB-C 포트만 두 개 넣어놨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니 클럽맨이. 뒷좌석 디자인도 굉장히 잘 해놨고요. 이게 지금 4륜구동이라 갖고 샤프트 터널이 있는데 많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요. 그래서 중앙에 앉은 사람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알칸테라 그리고 중앙에 알칸테라 트림이 들어있어서 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아주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디자인도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좀 BMW 느낌이 많이 나도록 그렇게 암레스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적당하고요. 넓이도 적당하고 중앙에 보면은 따로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이 컵홀더를 세로로 뒀던데 그게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음료를 놓고도 암레스트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40, 20, 40 좌석이라 갖고 중앙 좌석만 내려가지고 스키 여행도 4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돼가지고 실용성이 아주 꽉꽉 눌러 담은 미니 클럽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2020년형 미니 클럽맨 존 쿠퍼 웍스 트림 잘 보셨나요? 디자인적으로 많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석구석에 변한 부분이 굉장히 구매욕을 자극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니 요번에 또 팬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클럽맨 S 모델은 189마력이 되는데 그 모델도 스포츠성이 엄청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스포츠카를 모으신 분들도 재미 하나만은 S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아주 작은 몸을 가지고 있고 302마력이나 되는 2.0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신 8단 자동이 굉장히 스포티함의 절정을 찍어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시승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S 모델은 31,4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존 쿠퍼 웍스 이 모델은 40,000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각 트림부터 또 디자인 트림이 3개가 있어요. 클래식 그리고 시그니처 그리고 아이코닉 트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모델은 존 쿠퍼 웍스 아이코닉 트림이라서 가장 상위 트림 모델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차는 48,300불입니다. 그래서 전혀 싼 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302마력에 45.8토크나 되는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몸매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운동 성능은 정말 대단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M라인 차량들을 몰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차는 X2 M35i에 들어가는 엔진과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성능보다는 근력 자체는 M라인의 근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 가지고 또 저한테는 M라인의 입문작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미니 브랜드에서는 이 클럽맨이 가장 구매 가치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0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테일라이트의 변화, 뭐 그릴의 변화까지 해가지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존 쿠퍼 웍스가 5만 불이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이만한 운동 성능 그리고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뷰 하나를 찍는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등골 나가고 도가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